지금 원가 계산을 이어서 하는데 우리 원가 계산의 절차가 먼저 요소별 원가 계산이 있는데, 자 우리가 제가 가로로 해서 T 계정 3개 썼던 거 있죠. 원재료, 기초기말, 매입액하고 사용액 쓰고, 또 제공품 가지고 기초기말, 그리고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걸 하고, 또 우리 제품 가지고 기초기말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매출 원가 썼던 거. 그리고 요소별 원가 계산이라는 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같은 원가 요소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요소별 원가 계산이 먼저고, 이걸 하고 나서 자하고 같이 이제 부분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했어요.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보조 부분에 있는 걸 제조 부분으로 전부 다 분배하는 거였죠. 그럼 분배를 할 때 우리가 수의 기준을 가지고 먼저 죄송해요. 인과관계 기준으로 먼저 배분을 하고, 그게 적절하지 않으면 수의 기준, 그게 적절하지 않으면 부담능력 기준, 그게 적절하지 않으면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 이런 형식으로 이제 배분을 한다라고 했죠. 그럼 그 기준 가지고 뭐 몇 킬로와트 썼다, 몇 회 썼다 이런 식으로 정한 후에 배분하는 방법으로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상호 배우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배우법 3개는 보조 부분끼리 서로 사용을 한 용역 수수 관계의 중요도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다라고 했었죠. 용역 수수 관계를 많이 고려할수록 정확도가 높은 건데,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인 직접 배우법이 있고, 일부 고려하는, 먼저 하는 건 배부하는데 두 번째는 배부하지 않는 우리 단계 배우법이 있었고, 이 단계 배우법은 배부 순서가 매우 중요한 거였죠. 그리고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인 우리 상호 배우법이 있었어요. 그 공부한 게 우리 마지막 시간에 전 시간에 했던 거였죠. 그럼 이제 오늘 지금 하는 거는 제품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할 거예요. 자, 그럼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자, 여러분들 교재에 여기 321페이지에 종합 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의 비교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자, 얘는 별 표시하시고, 전산 회계 1급이든 전산 세무 2급이든 이 두 방식 둘 다가 제품별 원가 계산의 종류인데, 이 두 개를 구분을 잘하는지를 질문을 많이 해요. 별거 아니기 때문에 얘 하나 숙지해 두면 한 문제는 가져갈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얘 둘의 특성을 먼저 알고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 제품별 원가 계산을 지금 하는 건데, 자, 이 제품별 원가 계산은 지금 방금 봤던 개별 원가 계산이 있고, 그리고 종합 원가 계산이 있어요. 그럼 이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건 먼저, 얘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에 적합한 거예요. 얘는 주문 제작에 적합한 방식이고, 종합 원가 계산은 소품종 혹은 동종 품종의 대량 생산 방식에 적합한 거예요. 자, 그럼 얘 둘이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앞 시간에도 예를 든 것처럼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가 비행기 한 대를 계산하는 방식과 종이컵을 만드는 회사가 종이컵 한 개를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럼 우리 회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냐에 따라서 제품 한 개당 계산하는 방식을 달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건 제품 한 개당 한 개씩 각각 개별로 계산하는 방식이 개별 원가 계산 방식이에요. 그럼 얘는 종류는 많은데 많이 생산 안 하는 것들 있죠. 우리 비행기도 우리 보잉 757기 이런 거 타고 외국 여행 많이 가시는데, 그 비행기가 대한항공 거든 에어프랑스든 에어아시아든 어디든 타면 안에 구조가 다 틀리죠. 그럼 전부 다 주문 제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외국 거 타면 말이 안 통해서 그렇지
좌석은 공간이 넓어요. 걔네는 다리가 길어서. 대신 그 먹을 거를 또 뒤쪽에 고정시키는 그 바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뒤에 있으니까 알아서 가져가라고 막 몸짓하는 게 보여요. 그런 것들은 주문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개씩 한 개씩 계산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종이컵 같은 경우는 종이컵 한 개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건 정말 무의미하죠. 심지어는 종이컵 한 박스 계산하는 것도 무의미하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개씩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계산해서 나누기 n분의 1 하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몇 개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한 개당 가격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냐에 따라서 제품별 원가 계산이 구분되게 되는데, 그럼 이 개별 원가 계산은 방금 제가 비행기를 예로 들었는데, 그럼 이 비행기에는 당연히 주문 제작해서 그 비행기에만 들어가는 재료나 아니면 그 비행기에 들어간 것만 만드는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 어느 비행기에 들어갔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 있죠. 예를 들어서 용접하시는 분이 A라는 비행기만 용접하고 B라는 비행기 용접 안 하고 있을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볼트 하나를 사는데 이 비행기에만 쓸 거라고 볼트는 사지 않겠죠. 그러면 이 개별 원가 계산에서 한 개의 가격을 계산 따로 할 건데, 공통으로 들어간 거에 대한 우리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분배할 거냐가 핵심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는, 얘는 제조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보면 돼요. 그런 반면에 종합원가 계산은 우리가 한 개씩 한 개씩 일일이 계산해 가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나누기 n분의 1을 할 거라고 그랬죠. 그럼 전체 들어가는 소요된 경비는 우리가 산출할 수 있어요. 심지어 재무회계에서도 원재료 샀다, 그리고 뭐 인건비 임금 줬다, 500번대 경비다 통제할 수 있겠죠. 그럼 나누기 n분의 1 하면 한 개당 가격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나누기 n이라고 할 몇 개를 만드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핵심 과제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보면 돼요. 그럼 다시 개별 원가 계산은 한 개씩 한 개씩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키워드로 작업 지시서 혹은 제조 지시서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한 개씩 한 개씩 만들게 될 건데, 종합원가 계산은 얘는 우리가 공정별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문에서 공정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종합원가 계산의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제작이니까, 자, 우리 자동차는 그럼 개별원가 계산 방식을 쓸까요? 종합원가 계산 방식을 쓸까요? 저도 철없던 20대에는 개별원가 계산을 하는 자동차를 타보고 싶었어요. 저만을 위해서 주문한 자동차를. 근데 현실은 저하고 똑같은 차를 10년 전에는 많이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안 타서 나 혼자 타고 다녀요. 제 차가 10년 됐거든요. 한마디로 저하고 똑같은 자동차가 많이 있다는 건 저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 있는 자동차겠죠. 이 자동차는 그 뉴스 같은 곳에서 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공정이 있어요. 뭐 본닛만 붙이는 것, 앞유리만 붙이는 것, 타이어만 붙이는 것, 이렇게 공정이 있으면 여기에 일하는 사람이 뭐 4명이 붙어 있고 뭐 3명이 붙어 있고 여기에 뭐 5명이 붙어 있다고 볼게요. 그럼 뭐 2교대 3교대 이렇게 서로 운영을 하겠죠. 그럼 본닛 붙이는 곳에 들어간 모든 인건비와 재료비를 다 계산하고, 또 앞유리 붙이는 곳을 계산하고 각 공정별로 들어간 돈을 계산한 후에 이 뉴스 같은 거 보면 차 프레임은 움직이고 뼈대는 움직이고 사람들이 다 작업하면 버튼 누르죠. 그러면 몇 개가 지나갔는지를 세는 거예요. 공정이 라인에.
그럼 이렇게 지나간 게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본립 같은 경우는 여기에 총 들어간 거에 6대가 지나갔으면 나누기 6, 얘는 5대니까 나누기 5, 얘는 나누기 4, 이거 한 금액을 합치면 한 개의 원가가 된다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주문 제작이 아닌 이상은 종합원가 계산 방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개별원가 계산은 앞에 말했던 뭐 종이컵이든 A4 용지든 시멘트든 인스턴트 라면이든 이런 것들은 한 개씩 가지고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죠. 라면 한 개 값 원가 계산, 원가 작업지에서 만들어서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들은 종합원가 계산이고, 개별원가 계산은 항공기, 조선업, 건물, 건설업 이런 것들이 개별원가 계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하시고, 그리고 제가 먼저 개별원가 계산하는 공식은 알려드리는데 시험의 빈도가 매우 높지는 않아요. 우리 책에서도 계산하는 거는 뭐 한 두어 개 나오고 이 두 개 비교하는 게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계산하는 공식은 알려도 돼 같이 뒤에 있는 문제 가지고 한두 개 풀어볼 건데 너무 매이지는 마세요. 종합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완상량도 똑같은 건데, 자, 그럼 먼저 개별원가 계산을 볼 건데, 자, 개별원가 계산이 우리 교재를 가지고 보면 위치가 317페이지예요. 근데 317페이지, 18페이지를 보고 나면 16페이지, 17페이지를 보고 나면 다음 페이지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이건 책 저자마다의 생각의 차이인데,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가 제조간접비 배분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제조간접비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들었죠. 처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이런 이야기가 제조간접 요소별 원가 계산에서 들은 거였어요. 그래서 자, 우리 교재 좀 앞쪽으로 가서 306페이지로 가면 제조간접비 배분하는 계산이 306페이지에 나와요. 그죠? 그럼 제조간접비 배분하는 방법에서는 자, 얘는 먼저 예정 정상 개별 원가 계산 혹은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방법과 실제 개별 원가 계산하는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당연히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원칙인데,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값이 나온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무회계를 하는 우리는 실제 값은 제조간접비에는 감가상각비라든지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기말에 계산을 하죠. 그러면 계산 시점이 원가 계산 시점이 기말까지 지연되면 물건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모르면 팔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 값을 모르니까 미리 예상을 해서 이 계산법을 써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 값이 나오면 조정하는 방식을 써요. 근데 만약에 실제 값이 빨리 나온다면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얘는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나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가 빨리 안 나오기 때문에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예정 배부율이라는 걸 구하게 되는데, 예정 배부율이라는 건 우리가 잡는 배부 기준 최소 단위 1단위당 얼마가 들어갔느냐라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예정 배부율은 예정 총 제조 간접비에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나누기 예정 총 조업도를 나눠주게 돼요. 이 총 조업도라는 건 우리 원가 행태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뭐 짜장면 한 그릇이다. 인부가 일하면 일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럼 시간으로 잡는다면 시간당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제조간접비가 우리 여기에 1,000만 원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전체가. 그럼 1,000만 원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제조간접비가 들어가는 게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면 돈이 많이 나오고 작게 하면 작게 나오다라는 기준점을 만약에 잡았다면 노동시간으로 잡게 되겠죠. 그럼 우리 인부들이 총 10,000시간을 일하면 1,000만 원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1시간당 얼마가 나온다는 계산이 되죠? 시간당 1,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그럼 시간당 1,000원이다라는 게 배부율인 거예요. 전체를 우리가 기준 잡은 걸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누냐면 여러 개의 작업장이 있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아파트가 여러 동이 있는데 평형도 다르고 타입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멘트, 벽돌, 철근 이런 것들을 한 동만 쓰려고 그 동 것만 사오지는 않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금액을 나눌 거냐라는 건데 그때 우리 봤더니 인부들이 일하는 시간이면 인부들이 일하는 시간 혹은 직접 재료비면 직접 재료비 뭐 이런 걸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럼 기준 잡았을 때 시간당 1,000원이면 예를 들어 101동에 인부들이 3,000시간 일했으면 300만 원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들어갔다고. 그걸 하기 위해서 배부율을 먼저 잡고 그리고 예정 배부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방금 제가 1시간당 1,000원이 나오는데 그런데 인부가 여기서 몇 시간 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몇 시간 일했다라는 건 일할 거야 라는 예상이 아니잖아. 실제 인부가 일한 조업도를 곱하게 되면 예정 배부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1,000시간 시간당 1,000원이 나오는데 실제 일한 게 예를 들어 3,000시간을 일했다면 예정 배부액은 300만 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금액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해두는 거예요. 예상. 그럼 이렇게 예상을 해뒀다가 이제 실제 값이 나오면 실제 배부율을 구하는데 실제 배부율은 실제 총 제조 간접비 발생액 나누기 실제 총 조업도를 나누게 돼요. 그럼 실제 배부액이 나오는데 이 실제 배부액은 실제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를 곱해주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실제 총 제조 간접비는 1,2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배부 기준인 인부는 그냥 그대로 10,000시간 일했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 배부율은 시간당 1,000원 나오는 줄 알았더니 시간당 1,200원이 나왔죠. 그러면 실제 배부율이 1,200원인데 시간당 그런데 실제 일한 시간은 3,000시간이니까 그러면 실제 배부액은 36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예상을 300만 원이 될 거라고 예상을 미리 해서 사업을 했는데 360만 원이 나왔죠. 이럴 때 실제 값이 나왔을 때의 배부 차이를 표현을 하는데 이 배부 차이를 우리는 과소 배부다라고 하고 이 과소 배부라는 말은 뭐냐면 예상을 적게 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과소 배부라는 말은. 그럼 반대로 과대 배부라는 거는 예상을 많이 하였다라는 뜻인 거예요.
과소배부, 과대배부라는 거. 그럼 지금은 우리가 300만 원 예상했는데 360 나왔다면 예상을 작게 한 거죠. 그럼 이걸 과소배부 60만 원이다라고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공식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공식이 예정에 관련된 거는 예정인데 얘가 특이하죠. 그죠? 얘도 실제니까 실제니까. 그럼 배부액을 구할 때는 예정 시간당 얼마 나올 거야 예상했는데 실제 얼마이라니까 예상치가 나온 거고, 실제 시간당 얼마 나온다라고 나왔는데 실제 일한 걸 곱하니까 실제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 조업도 실제 값을 쓴다라는 걸 아는지 전산 회계 1급에서는 공식으로 대놓고 물어보고, 전산 세무 2급에서는 일부러 실제 조업도와 예정 조업도 두 개를 줘서 어떤 걸 곱해서 계산하는지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럼 예정 배부액, 예정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는데 실제 조업도, 예정 배부율의 실제 조업도를 곱하는 거니까 이 공식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시험에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592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11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시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 예정 배부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지금 예정 배부 계산식인데, 자, 그럼 예정 배부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부율에다가 실제 배부율을 곱할 일은 절대 없겠죠. 얘는 절대 없겠죠. 그럼 예정 배부율에 실제 조업도가 실제 발생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자, 그럼 623페이지를 볼게요. 623페이지. 보셨나요? 자, 계산하는 문제가 9번에 있는데, 자, 9번을 보면 회사는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만원과 만원이 과대 배부되었다.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4만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2만 시간일 경우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이걸 보세요. 먼저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라고 했고, 그리고 실제 배부액은 실제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제시해 준 일단 질문하는 거는 이거죠.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얘를 물어본 거죠. 근데 여기서 알려주는 게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이 4만 원이래요. 그러면 얘가 4만 원이라는 걸 알려줬죠. 그죠? 그리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노무 시간 기준으로 하니까 조업도가 실제 노무 시간인데 그럼 얘가 2000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2000시간이라는 이야기죠. 이해가셨나요? 그럼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만원 과대 배부했대요. 그럼 예상을 많이 한 거죠. 이해가시나요? 저 바로 앞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과대 배부는 예상을 많이 한 거다. 과소 배부는 예상을 작게 한 거다. 그럼 지금 만원 과대 배부라는 건 실제 4만원 나왔는데 예상을 만원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5만원을 예상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럼 이제 얘 구할 수 있겠죠? 이제 산수니까 이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는 건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의 영역이죠. 그러면 얘는 25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시간당 25원 1번이 되겠네요. 자, 한 개만 더 볼게요. 639페이지로 갑시다. 자, 배부율 안 쓰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자, 9번 보면 갑사의 제품 A와 제품 B에 대한 제조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실제 개별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였을 때 제품 A의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자,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제품 A의 제조 간접비가 얼마 들어갔냐라는 거죠. 그럼 A, B 이 두 라인밖에 없나 보네요. 그럼 전체 300만 원 들어갔죠. 전체 제조 간접비가 300만 원이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자 배부 기준이 여기 적혀 있네.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대요. 이해가셨나요? 그럼 노무 시간이 아니고 기계 시간이죠. 그럼 기계 시간 전체는 1000시간이잖아요. 그럼 시간당 얼마란 이야기죠? 시간당 3,000원이라는 이야기죠. 이해하셨죠? 300만 원이 1000시간에 300만 원 나왔으니까 1시간에 3,000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런데 A에 600시간이래요. 그럼 얘는 얼마란 이야기죠? 시간당 3,000원인데 600시간이면 얘 180만 원이라는 거 알겠나요? 180만 원이라는 거 알겠나요? 지금 방금 이걸 왜 이렇게 계산하냐면 자 보세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얘를 모르는 경우에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얘를 모르면 시간당 3,000원이니까 3618에서 180만 원을 계산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얘는 전부 다를 알려줬잖아 사실. 그럼 얘 기준으로 한대 기계시간. 그럼 얘 비율로 6대4로 나누면 되죠. 그럼 6, 3, 18 그리고 3, 4, 12 180만 원 120만 원이겠지. 사실 전부 다 보여주면 이대로 안분하는 건데
얘를 안 보여주거나 얘를 안 보여줄 때 한 개만 알려줄 때 제조간접비 계산하기 위해서 배부율 시간당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얘 180만 원인데 답이 없죠. 왜 답이 없을까? 그렇죠. 물어본 건 제조 원가를 물어봤죠. 제가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얘네들 전부 다 합쳐서 우리 재료비든 농업이든 제조기비든 합쳐서 제조 원가라고도 하고 총 제조 원가라고도 하고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도 한다 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 마음대로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180만 원인 거 알았으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방금 제조 간접비 180만 원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1100만 원에 180만 원 더하면 1280만 원이 되네.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제조 간접비를 지금 얘를 제품 A의 가격, B의 가격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얘를 공통으로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나눌 거냐? 기계 시간 기준으로 나누겠다라고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문제에서 다른 문제들에서는 다른 제품에 대한 배부 기준 시간을 안 알려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얘는 사실 몰라도 풀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게 다 알려줬으니까 기준으로 안분하면 되죠. 안분이라는 건 비율대로 나누는 걸 안분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이게 우리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종합원가 계산 쪽으로 좀 가도록 할게요. 자, 교재 321페이지가 이제 아래쪽이 종합원가 계산인데, 자, 방금은 제조간접비 가지고 했죠. 왜냐하면 개별원가 계산이니까 제조간접비 배분하는 게 핵심 과제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거고, 그럼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게 핵심 과제라고 그랬죠. 몇 개인지 알아야 n분의 1에서 한 개당 가격, 그걸 완성품 환산량 1단위당 원가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알아야 나중에 다른 걸 계산을 할 수가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거에 대한 게 교재에는 뭔가가 많이 적혀 있는데, 자, 다른 거 말고 지금 제가 공식 하나 적어 드릴 테니까 이 공식을 적어 두세요. 자, 종합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은,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평균법으로 쓰느냐 선입선출법으로 쓰느냐 둘로 구분을 하고, 평균법으로 하는 경우에 이때도 재료비, 가공비로 둘로 나눠서 계산을 하고, 선입선출법도 재료비, 가공비로 나눠서 둘로 계산을 할 거예요. 평균법 구하는 공식은 공식 형태는 똑같아요.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이고, 얘도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이고, 선입선출법은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더하기 기초량이고, 가공비도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빼기예요. 기말량 빼기 기초량이에요. 자, 먼저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의 공식의 차이가 뭐죠? 눈에 보이지 않나요? 기초의 차이죠. 그죠? 기초의 차이인데, 이게 뭐냐면 평균법은 전년도에 만들다가 아직 다 못 만든 거 올해 넘어온 거 하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겠다는 거고,
선의선출법은 정확하게 올해 우리가 투입하고 올해 한 것만 올해 완성량으로 계산할 거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초는 전기에 착수한 거죠. 전기에 착수해서 전기에 다 못 만든 전기말이 올해 기초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거 올해 거 아니다라고 빼버리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단기 거만. 그렇게 해서 먼저 만든 기초가 완성되고 올해 만들려고 착수한 게 완성되거나 기말에 남아 있다는 건데, 평균법은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그냥 다 섞어서 하나로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가 좀 더 보다 더 정확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신경 쓸 또 의미가 없는 제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올해 사업을 시작을 했다면 얘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평균법, 선의선출법. 올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건 기초가 없다는 이야기죠. 올해 사오기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공식이 똑같죠. 그래서 자, 먼저 기억하실게. 기초가 없는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구분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 똑같아요. 자, 다음 또 제가 적은 게 둘 다 재료비하고 가공비하고 이렇게 둘을 적어뒀죠. 재료비하고 가공비하고 이 둘을 적은 거는, 자, 이 재료비는 뭐냐면 직접 재료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공비는 뭘 이야기하냐면 가공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공원가는 뭐뭐의 합이죠?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의 합이죠. 들으니까 기억나죠? 그죠? 그 정도까지만 해도 훌륭해요. 자, 그럼 지금 말한 건 얘들이 다 합치면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니까 단기 총 제조원가인데, 일반적으로 재료는 우리가 요소별 원가 계산할 때처럼 쓰다가 남으면 다음번으로 넘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기장치에도 한 번에 다 집어넣어서 필요한 만큼만 빠져나가게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반대로 필요한 만큼만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는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넣든 한 번에 다 집어넣든 선택이 가능하겠죠. 그런 반면에 가공비는 인건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예요. 이걸 한 번에 집어넣고 남으면 내년에 월급 하자, 내년 전기세 하자, 말이 안 되죠. 얘는 올해 필요한 만큼만 해서 전에도 발생액을 쓴다라고 했잖아.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투입 시점이 다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가에 투입하는 시점이, 얘는 한 번에 다 집어넣을 수 있고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다 쓸 수 있고, 혹은 전량 넣을 수도 있고, 혹은 필요한 만큼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필요한 만큼만 쓴다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한다. 쓴 만큼 딱 맞춰서 60% 썼으면 60% 들어갔고 80% 썼으면 80%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전량 투입한다 그러면 그냥 한 방에 100%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재료비는 전량 투입도 되고 균등 투입도 되는데 가공비는 균등 투입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공장을 해도 재료를 필요한 만큼 계속 사가지고 넣지는 않겠죠. 한 번에 다 집어넣겠죠. 그래서 얘 둘이는 일반적으로는 투입 시점이 틀려요. 일반적으로는 투입 시점이 틀린데, 만약에 얘 둘이의 투입 시점이 똑같다면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나눌 필요 있나요? 그냥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해서 하면 되지.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 투입 시점이 같은 경우, 이때는 재료비와 가공비의 구분에는 의미가 없어요. 투입 시점이 같다면 그냥 둘 다 재료비든 가공비든 쓴 만큼만 들어간다. 이걸 균등 투입된다 그러면 얘 둘이를 구분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급수에서 안 나주고 다른 급수에서는 그냥
모든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한다라고 하면 재료비다 가공비다 이런 말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전체 원가 가지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자, 여기서 보면 가공비는 무조건 균등 투입이죠. 균등 투입한다는 건 지금 다 못 만들었으니까 몇 퍼센트 들어갔냐라는 걸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 만들었는지를 봐야 몇 퍼센트 들어갔다는 거 알겠죠? 그런데 완성품은 다 들어간 거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를 따지는 거는 일단 무조건 따져야 되는 거는 가공비에 있는 기말량이나 기초량인 거예요. 얘네들 완성품한테는 이미 다 들어갔기 때문에 완성도라는 걸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전량이야. 다 넣어야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근데 재료비는 초기에 전부 다 집어넣는다면 얘도 완성도 따질 필요 없고 이미 다 집어넣었어요. 끝이잖아요. 그죠? 기말 남아있는 거든 뭐든 전량 투입한다라고 하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문제를 보면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이라고 나오면 완성도를 무시하면 돼요. 그냥 100%예요. 그런데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투입이라고 하면 완성도를 우리가 산출할 거예요. 계산할 거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막 제가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576페이지로 가봅시다. 576페이지. 자, 12번 문제예요. 12번 문제 576페이지에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럼 평균법에 의한 거다라는 거 먼저 체크해야 되고 선의선출법은 먼저 도는 게 먼저 나갔다는 거 알죠? 그래서 선의선출법은 글자 길잖아. 그래서 기초를 생각하죠. 기초 뺀다 라고 생각하시고 평균법은 그런 거 없더라. 전부 다 기초 안 빼더라. 그럼 정보들이 있는데 그 다음 확인할 게 자 재료는 공정초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이게 일반적인 회사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얘는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얘는 전량 투입도 되고 균등 투입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전량 투입하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준 공식을 어떻게 쓰냐면 자, 이걸 이해하시면 시험 때 나오기를 바라는데 이거예요. 전량 투입되면 그냥 무시하라고 했죠. 자 재료비로 보면 여기에 완성품이 몇 개죠? 적혀 있는 게 1700개죠. 어느 숫자 쓰는지 잘 보세요. 완성량 지금 찾은 거예요. 완성품 1700개. 그럼 기말량은 몇 개죠? 500개죠. 전량 투입되는 거는 그냥 완성도 옆에 적혀 있는 거 무시하고 쓰면 돼요. 그럼 얘는 2200개인 거예요. 답이. 단순하죠? 다음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 1700개죠? 완성은 그냥 1700개인 거고. 자, 기말량에서 균등 투입하면 완성도 산출하라는 이야기는 500개 적혀 있는데 완성도 50%면 얘 곱해란 이야기예요. 그럼 250개죠? 그럼 얘는 250개다. 그럼 얘는 1950개네. 얘가 답이에요. 그럼 얘는 답이 1번이죠. 정말 신기하게 이런 문제 내는 사람이
성향인지 이런 문제는 1번이 답이 참 많아요. 지금까지 거의 다 이 문제, 이 타입. 저는 영관이에요. 그랬다라는 얘기. 지금까지는. 앞으로 또 우리 때 아니면 또 저 욕하지 마시고. 자, 우리 원가에게 지금 우리 낙반도 원가 얘기 한다고 했죠. 그 방금 제가 영상 일부만 올려드렸었는데 카페에 그 나머지도 오늘 그거 한 거에 제가 다 올려드릴 때 보면 그 반은 뒤에 있는 문제 전부 다 푸는데 세무가 웃겨진데도 전부 다 답이 1번이에요. 다 같이 웃어요. 제가 얘도 참 1번이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자, 그럼 우리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이걸 가지고 자, 선입선출법이라면 만약에 얘가 평균법이 아니고 선입선출법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완성량은 1700개고 재료비니까 전량 투입되는 거, 기말 제공품은 500개인데 그럼 기초는 몇 개죠? 700개죠? 그러면 1500개가 선입선출법은 답인 거예요. 그럼 가공비는 1700개에 기말이 500개의 50%면 250개, 700개의 30%면 37, 21, 210개. 그러면 얘네들은 1740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시면 줄 건 것만 옆에 완성도를 곱해준 거죠. 지금 제가 표시한 게 그거예요. 완성도 옆에 적혀있는 곱한 거 있죠? 500에 50%, 250, 700에 30%, 210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쓴 거의 공통점이 가공비고, 가공비라서 했다기보다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투입한 거는 완성도를 산출한다고 적은 게 이야기예요. 얘네들 줄 건 거 옆에 완성도 곱해라. 근데 전량 투입한다는 건 옆에 완성도를 무시하고 그냥 금액을 썼죠. 그게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쓴 이 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편김에 이 문제도 한번 봅시다. 바로 위에 또 있네. 11번. 이게 앞에 제가 두 개 구분 잘 보라고 했죠? 나중에 기억해두라고.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 방법으로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핵심 과제가 종합원가 계산, 완성품 환산량 계산. 지금 한 거죠. 개별원가는 제조간접비 배부. 맞죠? 자, 업종은 식품이나 제조, 일반 제조. 개별은 조선업. 맞죠? 자, 원가 집계에서 종합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 집계. 개별원가 계산은 공정 및 부문별 집계. 공정, 부문 이게 종합이고 개별 하나씩 하는 게 개별원가죠. 3번은 틀렸네요. 장점은 종합원가 계산은 나누기 n분의 1하니까 한 개당 계산하는데 경제적인 거고, 개별원가 계산은 한 개씩 해서 정확하게 산출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게 되겠죠. 자, 지금 이런 형식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보면 얘는 무진장 많이 나와요. 이 문제는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 이 보기 얘만 뒤집으면 되죠. 얘 뒤집으면 되면 지금 이 보기들 중에 얘네들을 뒤집어서 문제도 돌림방 많이 나요. 그러면 얘도 기억을 해둘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더 설명드릴 거는 자, 공손이라는 걸 말하려고 해요. 자, 이 종합원가 계산은 이걸 제가 T 계정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물건 만드는 단계인 게 제공품인데, 제공품을 수량으로 이야기하면 기초 제공품에 착수했거나 투입했다라고 하고, 기말이 있고 얘가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면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기초가 700개고 착수가 1500개고 기말이 500개고 완성이 1700개다 이거예요. 지금 위에 적혀 있는 거. 지금 얘 숫자 써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건데, 자, 우리가 기말이 500개면 완성이 1700개가 돼야 되는데 완성이 예를 들어서 1500개만 됐다고 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공손이라는 건데, 이 공손은 뭐냐면 불량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량품은 물건을 만들었는데 합격품에 미달하는 거 있죠.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감모손실은 없어진 거였잖아. 근데 공손이라는 건 없어진 게 아니라 합격품에 미달하기 때문에 얘를 정상적으로 가격을 받고 못 팔거나 아니면 폐기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공손이라고 하는데, 이 공손은 정상 공손이 있고 비정상 공손이 있어요. 정상 공손은 우리가 효율적인 작업 환경에도 발생하는 거고, 비정상 공손은 효율적인 작업 환경이라면 우리 피할 수 있는 공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는 암만 열심히 잘해도 발생하는 것들. 그래서 공장 가면 공손율 몇 퍼센트 달성, 불량률 몇 퍼센트 달성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정상 공손은 우리가 제대로 했으면 발생 안 할 건데 실수로 발생하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 정상 공손은 매출 원가에 포함할 거고, 비정상 공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느낌이 감모손실하고 비슷하지만 처리하는 방법도 똑같죠. 근데 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 이렇게 공부했잖아. 비슷하지만 얘는 없어진 게 아니고 불량품이 난 거예요. 그럼 자, 참고로 이 불량품을 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은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정상 공손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완성품의 10%를 인정한다. 그러면 비정상 공손은 뭐냐면 얘는 우리 정상 공손을 초과한 공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불량품이 몇 개라고 제가 위에 예를 들었죠? 200개가 나왔죠? 차이 나는 게 2200이어야 되는데 2000이잖아요. 그럼 2000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공손품은 200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정상 공손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10%라고 하면 1500개가 완성했는데 10%면 150개까지는 정상 공손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꼭 10%가 아니고 이렇게 예를 든다는 거예요. 5%다 10%다라고. 그럼 150개가 정상 공손이라면 비정상 공손은 몇 개가 되죠? 정상 공손을 초과한 공손품 50개가 되죠. 그러면 이 50개가 비정상 공손 되는 거예요. 정상 공손은 한도가 정해져 있겠죠. 회사마다의 기준으로. 하지만 비정상 공손은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말 우리 재입자 과정 할 때 제가 이 원가 회계를 오래 할 수가 없어서 항상 좀 안타깝고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고 원가 회계는 나 조금 보니까 할만해. 나 원가 회계 네 문제에서 8점 가져가면 작은 건 아니죠.
보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교재 뒤에 있는 기출문제에서 4문제씩 풀어나가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그 범위를 안 벗어날 거거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우리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자, 우리 컴퓨터 할 거예요. 컴퓨터 켜서 컴퓨터 준비 좀 해주시고 쉬었다가 합시다.